저희들이 그 필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필터를 설계를 할 때 필터 디자인을 할 때 저희들이 로패스 필터를 일단 만듭니다. 로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으면 로패스 필터에 S 오브 오메가 제로 이걸 디자인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로패스 필터를 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 수도 있고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그 하이패스 필터의 S 오브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함수 있죠, 그죠? 설계한 이 함수에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축이 뒤바뀐다 그랬죠, 그죠? S가 제로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S가 무한대로 갈 때 제로로 가기 때문에 축이 뒤바뀌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고 싶다면 밴드패스 필터의 특성을 얻고 싶다고 하면 이 로패스 필터, 설계되어 있는 로패스 필터 안에다가 Q 곱하기 S 오브 오메가 제로 플러스에 오메가 제로 오브 S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패스처럼 가고 얘는 하이패스처럼 가서 둘 다 들어있는 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하이패스와 로패스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밴드패스가 되고 이때 Q 값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밴드패스 필터가 있으면 이게 3dB가 되는 밴드위스가 있어요. 밴드위스하고 센터 프리퀀시 이 정도의 그 대역폭에 해당하는 값들 넘겨주는 게 Q 값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예제를 한번 보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주 간단한 K는 지금 1이에요. 1 나누기 S 오브 오메가 제로 플러스 1. 얘가 뭐냐면 주파수가 무한대로 가면 제로로 가고 주파수가 제로일 때 1인 그냥 로패스 필터죠, 그죠? H 로패스 필터예요. 똑같은 함수 대신에 얘를 뒤집어 놨어요. 오메가 제로 패스 하면 그냥 하이패스 필터가 되죠, 그죠? 근데 요거 대신에 Q 곱하기 S 오브 오메가 제로 오브 S 이걸 지금 밴드패스가 된다 그랬죠, 그죠? 실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주파수 특성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은 Q가 1일 때요. 네. 한 번씩 맞추고요. 두 번째는 해요. 지금 보시면 센터 프리퀀시가 어디쯤 있냐면 1kHz 있어요, 그죠? 1kHz 정도 있고 Q 값이 밴드 패스일 땐 Q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문신 또 하나. 이게 로 패스고요. 이게 하이 패스고요. 밴드 패스입니다. 자, 함수는 똑같은 걸 썼어요. 로 패스를 뒤집어서 하이 패스를 만들기도 하고 밴드 패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Q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밴드위스하고 센터 프리퀀시 같다는 얘기죠. 지금 센터가 1kHz 있죠, 그죠? 1kHz 있으면 1kg 대역폭을 가지려면 아래로 500kg, 위로 500kg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1kg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kg. 그러면 중간쯤 되면 이거 500 정도 되겠죠, 그죠? 500 정도 되는. 여기 500에서 500까지는 1kg 정도 되죠, 그죠? Q가 1이기 때문에 대역폭이 1kg, 센터가 1kg 이렇게 되는 밴드패스 필터. 여기가 2가 되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돼요? Q가 2가 되면 대역폭이 좁아들어 늘어나요. Q가 2가 되면 좁아들죠, 그죠? 한번 돌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Q 값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시겠죠, 그죠? 회로에 있어서 지금 필터지만 회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하나를 찾아가는 Q 팩터예요. 이 Q 팩터는 회로의 유연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땅 때리면 얘는 그냥 둔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종이라든지 혹은 악기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현악기 같은 것들, 현을 흔들면 굉장히 샤프한 주파수가 나옵니다. 이게 음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샤프하지 않으면 음이 불러단 거죠. 마찬가지로 Q가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내로한 밴드패스 필터 가지고 그거는 특정한 주파수에서만 반응을 해요. 이게 현악기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특정한 주파수만 나와요. 그리고 관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정한 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회로에서 그래서 Q 값은 회로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필터 설계할 때는 로패스 필터만 설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로패스 필터를 만들면 나중에 변화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필터가 있으면 로패스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변수 추한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필터 디자인하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로패스 필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저희들이 배운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버트워스 타입하고 챕세프. 챕세프는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타입 1, 타입 2,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엘립틱 필터라고요. 그 챕세프 필터인 경우에 우리가 설계된 타입 1은 어떻게 되느냐면 움직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패스밴드에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버트워스는 패스밴드와 스탑밴드에 둘 다 리플이 없어요. 이게 타입 1이고요. 타입 2는 반대로 생겨 있어요. 여기에 리플이 없고 스탑밴드에서 리플이 있고요. 엘립틱 필터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챕세프 타입 1을 쓰는데요. 버트워스를 쓰든 챕세프를 쓰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패스밴드에서 스탑밴드까지 여기가 이제 패스밴드가 있고 스탑밴드가 있으면 이 스탑밴드에서 얼마나 어테뉴에이션 시킬지를 결정하는 게 A민이거든요. 이런 값들을 주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탑밴드에서 얼마나 어떻게 시킬지 이런 사양들을 줍니다. 이런 사양들로부터 필터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버트워스인 경우에 어떻게 설계를 했었냐 하면 버트워스 필터를 설계하려면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패스밴드 에지가 어딘지 그리고 필터 차수가 얼마인지. 필터 차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요. 버트워스 필터일 때는 전달함수 특성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루트에 1 플러스에 오메가 오고 오메가 제로에 2배 n승분의 여기 이제 DC 개인이 있으면 K를 적어놓을 수 있는데요. 노멀라이즈 했다 그러면 여기 1이에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분모를 보시면 분모가 크면 감소가 많이 되는 거죠. 분모가 크면 감소가 많이 돼요. 그래서 분모가 어테뉴에이션 양을 나타내는데 이 분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필터를 설계할 때 n을 찾아야 되고 이건 기본이거든요. 패스밴드 에지가 어딘지는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 에지가 있는지. 근데 n은 찾아야 돼요. 뭐로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면 스탑밴드하고 A민 이 스탑밴드에서 얼마나 억압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식에서 보면 그냥 나옵니다. 억압시켜야 될 게 스탑밴드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스탑밴드고 오메가 제로 얘 2의 n 얘가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 dB 스케일을 취했을 때 최소 억압 레벨이 있죠.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오메가 S도 기본이죠. 그죠? 얘도 기본이에요. 언론이 뭐냐면 N이에요. 그죠? 어디에서 패스밴드 에지고 어디에서 스탑밴드 에지인지 주어지죠. 그죠? 그럼 이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탑밴드 에지에서 우리가 얼마 이상 억압시켜야 되는지 뭐 20dB나 30dB나 dB 스케일로 얼마를 억압시켜야 되는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N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N을 찾고 하면 이 두 개가 얻어지죠. 그죠? 이 두 개가 얻어지면 버트워스 필터는 어떻게 설계하느냐면 동그란 서클을 찾아요. 이 서클의 반경이 뭐냐면 공진주파수예요. 자, 그리고 모든 폴은 left hand plane이 있어야 되는데 even한 각으로 잘라야 돼요. n개의 각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n분의 파이를 나눠 가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죠. 그죠? 전체 각이 파이예요. 파이를 n등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를 2등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분의 파이씩 하면 여기 생기면 이건 대칭이 안 되잖아요. 폴이.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2분의 파이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라 그러면 4분의 파이 한번 가고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래서 폴 두 개를 찾으면 폴 두 개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로 대칭 형태의 폴이 얻어지죠. 그죠? 저렇게 만들어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폴의 개수가 많아지면 항상 처음 시작하는 각은 2n분의 파이로 자르고 마지막 각도 2n분의 파이를 잘라야지 대칭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n분의 1씩 잘라가요. 그러면 n개의 폴이 left hand plane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을 찾아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각을 찾았어요. 근데 실제 각은 이거지만 그죠? 우리가 계산할 땐 이 각으로 많이 계산해요. 그러면 리얼하고 이미지너리 폴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여기 오메가 제로니까 여기 리얼 값은 오메가 제로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j의 오메가 제로의 사인 세타 하면 여기와 여기 좌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세타를 요걸 안 쓰고 이걸 쓴다고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코사인 세타고 하면 네가티브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 각으로 많이 계산을 해요. Q 값을 계산할 때도 이걸로 계산하죠. 이게 얻어지면 폴이 찾아지죠, 그죠? 모든 폴을 찾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너럴하게는 A1의 S 더하기 A0 네, BNS N B1S B0 뭐 이런 전달 함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모든 폴을 얻으면 모든 근을 찾으면 폴리노미얼식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버투어스예요. 자, 근데 최비세프는 어떻게 찾는지 봐요. 최비세프 타입1인 경우에는 어떻게 찾느냐면 얘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가 입실론, 필터 차수, 패스밴드 엣지 3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3개를 찾기 위해서 기본 파라미터가 뭐냐면 인밴드의 리플의 한계 그리고 스탑밴드에서 미니멈 어테뉴에이션 레벨.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최비세프는 타입 1인 경우는 인밴드의 리플이 있고요. 아웃밴드에서는 없어요. 이제 리플 에지에서 이 리플의 크기를 얼마나 허용할지가 Amax예요. DB 스케일을 얼마나 허용할지를 정해주거든요. 그리고 스탑밴드 에지에서 서프레션 양이 얼마인지, 스탑밴드 에지에서 서프레션 양이 얼마인지가 A민이에요.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이 3개를 찾아야 돼요. 요건 기분이죠, 그죠? 요것도 기분입니다. 기분.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입실론을 찾아야 돼요. 얘를 어떻게 찾는지를 보면 원래 최비셀 필터에 그 전달함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A 입실론 스퀘어에 n차 폴리노미얼, 저기 최비셀 폴리노미얼에 오메가 오브 오메가 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 전달함수예요. 전달함수고 여기 아래쪽에 서프레션 양인데요. 서프레션 양이 패스밴드 에지, 다시 말해서 오메가 제로에서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 하면 Amax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양이 Amax보다 작아야 돼요. 패스밴드 에지에서. 이 식을 적으면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어티뉴에이션 되는 양을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에 1 플러스 입실론 스퀘어입니다. 왜냐하면 n의 차수에 상관없이 오메가 오브 오메가 제로 제로를 넣게 되면 얘는 무조건 1입니다. tn의 1은 항상 1을 지나게 돼 있어요. 폴리노미얼 그 최비석 필터 모양이 어디서 나왔었죠? 여기 있어요. 보면 1에서 항상 1을 지납니다. 모든 최비석 필터의 값이 1일 땐 항상 1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값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어티뉴에이션 양인데 어티뉴에이션 양이 Amax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맥시멈이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dB 스케일로 주어지기 때문에 20로그를 취해야 돼요. 이 식으로부터 입실론을 찾아요. 이게 주어지죠, 그죠? 허용한 리플 양이 얼마인지가 주어져요. 근데 대부분 리플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저게 1이면 입실론은 0.5088. 그냥 같이 보통 외우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0.5, 1, 뭐 2, 그리고 3, 뭐 이렇게 있어요. 3일 때는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주어지면 이 값은 그냥 바로 얻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입실론을 찾아요. 두 번째 찾는 게 필터 오더예요. 필터 오더는 어떻게 찾느냐면 패스밴드 에지에서의 어티뉴에이션 양입니다. 그래서 H에 오메가 S의 값을 적어보면 패스밴드 에지에서의 값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입실론 스퀘어에 T의 N에 오메가 S 오브 오메가 제로 분의 1. 이 값을 찾아내는데 이게 어티뉴에이션 양이 요게 이제 어티뉴에이션 양을 결정하는데 분모 있으니까 루트의 1 플러스 입실론 스퀘어에 T의 N의 제곱에 오메가 S 오브 오메가 제로. 이 값이 뭐보다 20로그에 10 dB 스케일로 취했을 때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 A민보다 커야 돼요. 어감량이 최소 어감량이 이 정도니까요. 이거보단 커야지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운동은 n밖에 없어요. 자, 이 식을 적는데 보통 이렇게 넘기게 되면 여기에 루트가 나오면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 스퀘어에 tn의 스퀘어에 오메가 s 오브 오메가 제로에 얘가 10의
A민 나누기 A민 값이 DB 스케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를 넘기면 입실론 스퀘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TN의 값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n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블릭 인버스의 오메가 S 오브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 입실론 스퀘어의 여기 제곱이니까 제곱 이것분의 10의 A민 오버 10 마이너스 1 예? 이 값보다 커야 되죠, 그죠? 이거 푸는 거 그냥 간단해요. 이거 떼고 나면 2분의 1승이 나오고요.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인버스를 취하면 그냥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이 값은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집어넣으면 이 값은 주어지고요. 얘가 n 곱하기 코사인 인버스의 이 값이 나와요. 그러면 n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인버스에 여기 있는 값, 그죠? 집어넣고 여기 코사인 하이퍼블릭 인버스에 오메가 S 오메가 제로를 찾으면 n 값이 떨어지죠, 그죠? 그럼 n 값을 이렇게 찾으면 돼요. 차수가 얼마인지를 찾는 건 여기 값하고 스탑 밴드하고 패스 밴드 사이의 레이쇼 두 개만 알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 그냥 계산기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값을 가지고 찾으시면 n 값이 얻어져요. 자, 그리고 패스밴드 에지는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필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봐요. 필터를 설계할 때는 버트워스는 원이었죠, 그죠? 챕세프는 타원으로 주어집니다. S 도메인인데요. 타원으로 이렇게 주어져. 타원일 때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폴의 특성을 찾아야 되는데 베타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베타 값은 n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인버스의 원 오브 입실론의 베타 값이 주어집니다. 이건 왜 이렇게 주어지는지를 폴을 계산하는 식을 제가 동영상 강의를 쭉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베타가 왜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 값은 n을 알고 있고 입실론을 알고 있으면 베타 값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 곱하기 사인의 하이퍼블릭의 베타 그걸 계산하면 이 축의 리얼 축의 축 길이가 나와요. 이미지너리 축의 축 길이는 오메가 제로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베타를 하면 이쪽 축의 길이가 나와요. 원래는 그 버트워스는 축비가 1이었죠, 그죠? 리얼 축과 이미지너리 축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버트워스인 경우에는 입실론 값에 따라서 또 차수에 따라서 축비가 달라져요. 축비가 달라져서 이런 타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버트워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을 잘라요. 여기는 2n분의 파이로 자르고요. 나머지는 n분의 파이로 잘라요. 그러면 여기에 n개의 폴이 쫙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 폴이 이 각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n으로 잘랐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이 각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축을 계산을 할 때 축비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폴을 계산할 때 리얼 축값 계산할 때 버트워스는 오메가 제로에 그냥 코사인 곱했죠, 그죠? 여기는 리얼 축을 계산하려면 이걸 곱해야 돼요. 리얼 축의 크기를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죠, 그죠? 이미지너리 축은 오메가 제로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베타를 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하면 폴 위치가 나오죠, 그죠? 그 버트워스일 때는 얘도 오메가 제로, 얘도 오메가 제로였죠, 그죠? 리얼하고 이미지너리 둘 다 오메가 제로였는데 타원이 되면 리얼 계산할 때랑 이미지너리 계산할 때랑 축 길이가 다르죠, 그죠? 그 축 길이만큼 스케일이 되도록 해서 폴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HS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일을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필터는 로페스 프로토타입만 만들면 다른 건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페스 필터만 만들면 다른 건 뭐 어떤 문제는 트랜스폼을 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아셔야 될 건 버트워스 필터 설계하는 방법. 버트워스 필터를 설계할 때는 오메가 제로는 보통 주어지고 n 값을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n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n을 찾았을 때 폴의 값들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챕세프 필터입니다. 챕세프는 인밴드 리플을 가지고 입실론 값을 찾아야 돼요. 입실론 값을 찾고 나서 그 다음 필터 오더 n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나면 축비를 계산할 수 있는 베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축의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로 버트워스에 했던 거와 비슷한 형태로 폴을 찾아내면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필터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필터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터 아키텍처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들이 필터 디자인을 해서 n차 폴리노미얼을 얻었어요. 근이 n개 있는 b의 n의 sn 플러스 b의 1s 플러스 b의 0 이런 폴리노미얼을 얻었는데 이걸 그대로 회로로 옮기면 아키텍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다 라고 놓고 하면 입력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A의 N이 되고요. 이쪽으로 심어줍니다. 여기가 B의 N이 되면서 여기에 S분의 1의 적분이 되고요. 여기가 AN-1 개수고요. S분의 1 적분이 되고요. 적분기를 계속 써서 마지막에 A의 제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B의 제로가 여기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 출력을 뽑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적든 상관은 없는데 대칭 구조로 적으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V5로 뽑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다 백입니다. 여기는 더하기고요. 여기 다 네거티브 사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다 포지티브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제로를 만들고요. 여기가 4를 만들어내요. 왜 이런 구조를 가지는지 제가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노드가 뭐가 되느냐면 S의 n승 곱하기 어떤 중간값 여기는 S의 n-1의 y 이렇게 해서 S의 여기는 S가 없네요. 여기가 y1 노드예요. 여기가 SN이면 계속 S분위로 적분하면 여기는 y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개수들의 웨이트드 썸을 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이 구조는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VI분의 Y1 얘가 Y1분의 V5 이렇게 적으면 여기 적은 부분이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부분은 A의 NSN A의 제로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B의 NSN B의 제로 하면 얘는 폴만 있는 회로 얘는 제로만 있는 회로가 되죠. 그죠? 폴만 있는 회로를 찾으면 피드백만 있어요. 궤만 회로로 돌아오면 우리가 보통 궤만 회로일 때는 A1 플러스 A 베타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죠? 궤만 회로일 때는 폴이 만들어져요. 근데 4 들어갈 때는 제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AN의 A0분의 1 뭐 이렇게 적어요. 이제 여기는 지금 개인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K면 유도할 때는 여기를 K로 놓고 계산했는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D시기에는 따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Y1에 AN의 SN승 해서 A0까지 있고 여기가 VI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놓느냐면 Y1에 SN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VI의 마이너스에 A의 N-S SN-1 Y1 마이너스에서 얘가 A0의 Y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걸 적으면 이게 요 식입니다. 여기가 AN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AN으로 컬라이즈를 시켜주고 이렇게 줬어. 여기 값이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 요 값이 이렇게 돌아오는 값이고요. 이 값이 이렇게 돌아오는 값. 여기 그래서 전부 다 네거티브 사인입니다. 네거티브 사인으로 다 빼게 되면 요 전달함수성이 여기 전달함수성이 이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이 값이 되고 이 값이 되고 이렇게 해야 이 값이 나오고요. 여기가 SN-1이라야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값이고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여기 노드가 이게 여기는 끝에가 이게 아니라 마지막만 이렇게 돼야 돼요. 보통은 AN은 항상 1인데요. 여기를 1로 잡으면 여기 1인데 아니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만. 그리고 여기가 AN에 SN에 YN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노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얘를 다 뺐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얘를 다 빼면 나온 결과가 이 노드가 얘가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로 나눠줘야지 얘가 이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VO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BN의 SN Y1 그 다음에 BN-의 SN-1의 Y1 그래서 B0의 Y1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여기 B0의 Y1이고요. 여기는 SN Y1의 BN을 곱했고요. 여기에다가 BN을 곱하고 N-1은 SN-1의 B1을 곱하고 이런 구조로 생겨있죠. 그죠? 여기는 다 덧셈이에요. 여기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여기가 VO가 나와요. 그래서 아키텍처 이렇게 생긴다는 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디지털 필터인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요. 캐노니컬 폼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아날로그는 저렇게 만들기가 꽤나 어려워요. 적분기를 저렇게 쌓아놓기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 가능하게 만드느냐면 세카노드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세카노드는 항상 SA 제곱에 A1의 S, A0 B2의 S의 제곱, B1의 S 더하기 B0 뭐 이런 모양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방정식은 체비세프도 그렇고 이게 버토스도 그렇고 폴을 잡을 때 항상 편례 복소수라는 게 있죠. 컨주기트 형태. 컨주기트 형태의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하거나 두 근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컴플렉스 컨주기트는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면 다 리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구현 가능한 값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카노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 캐스케이딩을 시키면 되는데 이 세카노드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 요 하나만 보면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적분기가 두 개가 있어요. S 또 하나 적분하면 5 S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게 A1 여기 1이죠. 그죠? 개수가 1 여기서 돌아 들어가는 게 A0 빼기 빼기고 여기는 더하기죠.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B2 여기가 B1 여기가 B0 이렇게 더하죠. 그죠? 얘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게 세카노드 아키텍처의 레티스 구조거든요. 세카노드 아키텍처 레티스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그냥 뎁스 2개짜리로 줄여놓은 거죠. 이걸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오더의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세카노드 레티스로 아날로그 필터는 거의 다 세카노드 레티스로 거의 다 만들어요. 이 레티스를 만들 수 있는 회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배운 게 물론 이제 세 가지 이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으로 배우는 건 세 가지예요. KHN, 토마스 그리고 싱글 앰파이 쿼드라틱 쌍필터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세카노드 레티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 S의 제곱 플러스의 Q분의 오메가 제로의 S 플러스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게 티피컬한 로페스 필터의 세카노드 전달 함수죠. 그죠? 이걸 레티스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봐요. 여기가 VI분의 VO라고 하면 VI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1이 들어오고요. 모노베스가 있고요. 여기가 오메가 제로 오버 Q가 되고요. 여기가 모노베스가 되면 여기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제로죠. 그죠? 이게 보면 제로의 S 스퀘어 제로의 S 이렇게 되니까 0, 0이고요. 여기에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이렇게 생겨있죠. 그죠? 물론 여기 있는데 제로죠. 그죠? 개수가 제로예요. 이런 형태의 레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필터를 세카노드 필터를 만들 때 아날로그 필터는 적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S 그래서 이 보통 저희들이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가
이제 1인데 적분기를 할 때 오메가 제로 오브 S로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오메가 제로로 스케일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물론 이제 여기는 제로고요. 여기 제로고 여기가 Q분의 1, 얘가 1, 1 이렇게 떨어져요. 스케일 벡터가 오메가 제로로 노멀라이즈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레티스를 만들 수 있는 회로들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살펴봤거든요. 세 번째 토픽이 KHN 필터. KHN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전달 함수를 이렇게 적어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적어보면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이제 하이패스 필터 오브 VI가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하면 얘가 이제 DC 게인이 K가 있고요. 이제 1 플러스에 Q분의 1에 오메가 제로가 S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S의 제곱. 그래서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개인이 K가 있는 거죠. 제로로 가게 되면 제로로 가고 이게 하이패스 필터 구조거든요. S 제곱을 곱해버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S의 제곱에 Q분의 1에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걸 S의 제곱을 분자 분모를 나누면 얘를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V 하이패스는 K 곱하기 VI 이 DC 개인 값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Q분의 1에 오메가 제곱 S의 V 하이패스 그리고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로의 S의 제곱의 V 하이패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이패스를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하이패스를 한번 적분하면 이걸 우리가 밴드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적분하면 이걸 V 로패스 필터 출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이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K 곱하기 VI V 하이패스는 K 곱하기 VI 플러스에 Q분의 1의 V 밴드패스 마이너스의 V 로패스 뭐 이렇게 생겨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회로로 그대로 만든 게 KHN입니다. 그래서 KHN은 썸머를 만드는데요. 서밍 회로를 만들 때 여기에 이게 지금 난임 버튼이 두 개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V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임 버튼 쪽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V 밴드 패스가 들어갑니다. 밴드 패스하고 입력은 난임 버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로 패스는 네거티브 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내가 R1, R2